한결선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바이오텍이라고 하죠. 우리가 제약 바이오주라고 얘기하는데 슬슬 심상치 않습니다. 분위기를 잡고 있고요. 항상 바이오주가요, 연말 연초에 힘을 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시장이 좀 힘들긴 했지만 슬슬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차트상으로의 주가 흐름, 그리고 이제 재료 부분들 알아보고 또 우리가 살만한 종목들 다시 한번 체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KRX 제약바이오의 지표예요. 최근 이제 시장이 많이 좀 힘들고 했지만은 상대적으로 코스피 지수에 비해서 들 빠진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죠?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잘 가고 있는데 일단 아무래도 바이오주를 대표하는 종목이 알테오젠이죠. 물론 이제 여러 종목도 막 코스닥 지수도 대변을 하고, 알테오젠이 지난번에 이제 특허 침해 우려 때문에 뭐 27만 9천원까지 밀렸다가 뭐 단기적으로 살짝 반등, 그리고 다시 또 되밀렸다가 반등, 여기서 좀 박스권을 놀고 있죠. 뭐 일단 바닥은 다졌다고 생각을 해요. 특허 침해 우려는 일단 과도하다. 일단 45만원 찍고 차익 실현 빌미를 제공한 거지. 제가 보더라도 그 특허 침해 우려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머크사에서 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 뭐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바닥을 다졌다. 다만 고점 혹은 이제 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 차익 실현 물량을 소화하는 기간 과정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바이오시밀러 쪽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셀트리온, 뭐 최근 시장과 함께 일부 빠지긴 했지만 저점을 다지고 있죠. 그죠? 오늘 뭐 바이닉스가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 반등이 이제 나왔죠. 15,000원까지 빠졌다가 17,000원. 근데 항상 바이오텍들이 그 시장이 좀 힘들긴 하지만은 연말, 연초에 어떤 임상 결과, 그다음에 기술 이전, 수출 계약,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발표가 될 거고, 또 임상 결과들을 좀 또 발표를 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순하게 뭐 펀더멘털적인 어차피 바이오주 자체는요,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당장보다는 미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지난번부터 한번 점검을 해드렸지만 머크사에서의 기술 특허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무료지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차익 물량들 대신 이제 리가켄바이오가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수급이 꼬이면서 리가켄바이오도 14만원대부터 쭉 빠졌죠. 95,000원까지 밀렸는데 단기 조정 구간은 마무리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만원 언더에서는 잡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얘기했듯이, 그래서 리가켄바이오도 그러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리가켄바이오나 뭐 보르노이 뭐 이런 종목보다는 약간 달라요. 최근에 중소형 바이오주들이 좀 힘들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특히 줄기세포 쪽. 예, 줄기세포. 그죠? 대표적으로 메디포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도 안 좋고 지수도 안 좋은데 메디포스트의 특징은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상반기 때 이렇다 할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상황에서 남들 빠질 때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카티스템, 뭐 관절염 치료제죠. 이게 지금 일본이나 미국 쪽, 뭐 이쪽 수출 확대와 함께 임상 재료들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뿌부봉 전고점 돌파, 이렇게 지금 강하게 나와요. 뭐 지난번에 이제 그 지난번 탄핵 때 탄핵 부결이 나오고 시장이 급락 나올 때 그 다음날 이제 요 9,000원 선, 예, 잡아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지금 어이구 만원, 지금 12,000원 오늘 터치했습니다. 물론 이제 3일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숨고르기가 필요해요. 그죠? 하지만 어쨌든 뭐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저는 메디포스트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뭐 재료나 그런 부분들은 뭐 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만원대 중후반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 잡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9,000원, 요 9,500원을 잡았어야지. 지금은 좀 그렇죠. 조정이 나올 때 눌림을 나올 때 기회를 좀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또 움직이는 게 비보존 제약. 예, 얘도 지금 남들 제약주들이 크게 움직일 때 움직임이 나오지 못하고 꾸준히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뭐 최근에 이렇게 좀 강했던 흐름들의 이유를 살펴보면요. 메디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시장 진출에 대한 부분들, 또 비보존 제약은 이제 오피란제린, 쉽게 말하면 비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이쪽 관련된 신규 수주 가능성, 뭐 그리고 진출, 뭐 이런 재료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요. 또 파미셀 같은 경우, 파미셀 재료 주가 한번 볼게요.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5연속 좀 상승 계속 나오고 5,000원대부터 지금 7,000원을 가 있죠. 얘가 지금 최근에 뭐 우리나라 국내 연구진이 그 발표가 나왔죠. 그 완전 무의종,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돼지나 인간과 비슷한 생물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 가지고 인간의 장기를 만드는 그런 배양을 했었는데, 지금은 동물이 아닌 순수하게 동물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 줄기세포를 배양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 파미셀의 하티셀그램, 내가 이제 그 맞춤형 줄기세포를 치료하는 이런 거 개발을 좀 하고 있는데, 요게 또 부각이 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안 좋고, 또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대형 해외 기술 수출들이 진행됐던 종목들 뭐 주도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장에서 주도했던 바이오텍 하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해서 이런 이제 알테오젠, 셀트리온, 뭐 한올 바이오 파마, 뭐 삼천당 제약, 뭐 이런 종목들, 뭐 그리고 이제 뭐 한미약품, 뭐 이런 종목들이 그 ABL 바이오, 뭐 이런 종목, 리가켄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쪽 바이오텍들이 시가총액도 크고요. 시장을 주도했던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이겠죠. 우리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해외 기술 수출들, 다시 말하면은 단순하게 뭐를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미 개발을 해서 이게 기술 수출 계약이 되고 마일스톤이라고 하죠. 단계별, 임상 단계별로 돈을 수령하는 이런 게 이제 나왔다는 겁니다. 뭐 알테오젠은 이미 2020년부터 계속 해갖고 금액이 꽤 상당하죠. 뭐 푸처캠, 뭐 올릭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르네이, 그죠? 뭐 지금은 리고캔바이오 했으면 레고캔바이오라고 했죠. 예, 이런 종목들. 그리고 2021년도도 마찬가지, 그죠? 이런 이제 기술 이전 수출 계약들이 누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했던 건 맞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보르노이, 뭐 한올 바이오 파마, 뭐 이런 게 이제 면역 항암제 쪽 위주로 해서 굉장히 시장을 주도했었는데, 시장도 안 좋고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은 큰 물량들이 많이 나오겠죠. 조정을 받겠죠. 그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제 중소형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죠? 줄기세포도 관련해도 그렇고요. 또 비보존 제약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파미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메디포스트는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예, 이건 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미 지금 12,000원 터치를 했습니다. 파미셀은 지금 뭐 한번 조정 주면은 눌림목에서 한번 들어가려고 했더니만 기회를 안 주고 가버려요, 그냥. 그죠? 비보존 제약은 이미 이제 오늘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한번 타이밍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한번 쉬었다 갈 때, 눌림을 줄 때 단계 상승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1차 상승, 2차 상승, 단계 상승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얘가 이제 눌림이나 조정이 좀 줄 때 기회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특징들을 일단 우리가 알고 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비만 치료제죠. 이쪽은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워낙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뭐 다 알고 계시지만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됐는데, 이게 이제 체중 감량에 효능이 있고 효과가 있다. 이게 지금 나오면서 FDA 승인 받고 또 상품으로 출시가 됐고, 근데 가격이 좀 비싸요. 그렇죠?
가격이 좀 비슷한데 요 내용을 잠깐 보면요. 이 최근 뭐 이제 젠마운드나 뭐 마운자로 출시가 나오고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사실 예전부터 개발을 했던 건데 사실 이쪽은 크게 재미를 못 봤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돼요. 가격도 비싸. 이래서 많이 판매가 안 됐었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업화에 대박을 냈던 회사가 바로 노보 노디스크, 그다음에 일라일리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GLP-1이라는 기반으로 해서 FDA 승인 받았던 건데 특히 이제 노보 노디스크에 이제 싹신다가 승인을 받고 또 위고비 뭐 우리나라 출시가 됐죠. 그죠? 또 일라일리의 마운자루가 지금 국내에도 출시가 아마 될 겁니다. 가격이 비싸요. 예, 문제가 가격이 비싸다는 거야. 그리고 피하 주사. 쉽게 말하면 첫 창기 나왔던 싹센자 같은 경우는 주 7회 피하지. 매일 주사를 맞아야 돼요. 힘들죠? 그러다가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죠? 일날일도 마운제로 같은 경우는 주 1회.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기술 개발이 이제 뭐가 되고 있냐면 월 1회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월 1회. 약효를 지속시키는 이런 이제 기술들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기술 이전 수출 계약이 임박한 펩트론 같은 대표적인 종목이 지금 일라일리하고 지금 MOU를 맺었죠. 예, 요 주 1회를 월 1회로 바꾸는 겁니다. 월 혹은 2, 3개월에 한 번. 스마트 대포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펩트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개발을 또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이 개발 업체들 지금 상황 보면은 뭐 예, 지금 오늘 뭐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경구용 쉽게 말하면 피하 주사용 주사를 맞아서 이제 직접 맞는 그거를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경구 쉽게 말하면 이 먹는 그런 걸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는 부분들이 얘네들은 직접적인 개발이 아니고요. 약효 취소 아까 말씀드렸죠. 주 1회 주사를 맞는 거를 뭐 월 혹은 2, 3개월에 한 번 맞는 이런 이제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펩트론. 그다음에 인벤티지 랩. 그죠? 6개월에 한 번 맞는 거죠. 아직 뭐 완벽한 상업화가 성공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데에서 기술 이전 계약을 맺고 도입을 해서 적용을 시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구용 먹는 약품을 좀 개발하고 있는 게 DXVX 지금 현재 특허 출원 진행 중이죠. 개발하고 있고 그렇죠. 패치제 같은 경우는 붙이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좀 말들이 많습니다. 예, 요거는 기술적인 좀 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GLP-1 신약을 직접 개발하고 있는 게 지금 유한영에 개발하고 있고요. 또 올릭스도 지금 호주 일상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 아마 들어갈 거예요. 또 한미약품에서 개발하고 있고 펩트론은 시가총액이 대략 한 2조이 넘죠. 근데 이제 올릭스 같은 경우는 대략 한 4천억 정도. 작죠. 작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올릭스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 처음 우리가 좀 주목했던 건 아니고요. 뭐 계속 요 7월달, 8월달부터 주목을 했던 거고, 예, 그리고 이제 1차 상승하고 나서 2만원대 찍고 나서 좀 주목을 줬죠. 한번 팔아먹고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3만원까지 갔죠. 거의 뭐 이제 더블 이상 갔습니다. 남들 시장 안 좋고 빠질 때, 8, 9월 때 시장 안 좋았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오히려 더블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았죠. 시장 안 좋으니까. 그리고 다시 슬슬 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전고점 때 돌파
내지 안착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조만간에 아마 임상 결과, 호주 임상 나오고 이제 해외 쪽에 수출 이전 계약 체결 가능성도 슬슬 나오고 있어요. 일단 임상 1상이 마무리가 되어야 2상이 진행하면서 이제 수출 마일스톤 계약을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시고, 또 그 다음에 후순위로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D&D 파마텍. 여기 설명드렸죠? 예. D&D 파마텍이 지금 경구형으로 지금 임상 1상 이제 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얘도 지금 미국 내에서 경구형으로 좀 슬슬 부각이 되는데, 대신 이제 아까 펩트론과 올릭스와 DXVX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좀 후발이에요. 경구형이잖아요. 약간 달라요. 주사를 맞는 게 아닙니다. 먹는 겁니다. 그만큼 임상 진행에 좀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이 뭐 9월달에 한번 부각됐다가 조정을 줬다가 35,000원까지, 그리고 다시금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왔다가 오늘 윗꼬리닥을 밀렸죠. 예. 그래서 지금 비만 치료제 쪽이 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벤티지 랩 한번 보겠습니다. 중소형 종목이다 보니까 위아래 변동폭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얘는 조정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왜? 시가총액이 작고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당연히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도 10,000원대부터 24,000원까지 쭉 상승 이후에 시장 나올 때 차익 물량이 쫙 나오면서 12,000원까지 하락. 많이 또 빠졌죠. 예, 또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그래서 후발 투자죠, 얘는. 그래서 이런 걸 좀 보시고, DXVX도 마찬가지. 워낙 시가총액이 적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매도 물량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단점이 다 있는데, 그래서 일단 1순위는 펩트론, 그 다음에 2순위는 올릭스를 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대웅제약도 한번 봅시다. 예. 얘도 이제 시가총액이 있다 보니까 대웅제약도 최근에 시장 흐름 조정과 함께 쭈쭈쭉 16만원에서 12만원까지 얼추 저점 만들었죠. 이제 슬슬 잡아갈 때입니다. 대신 대웅제약도 시가총액이 한 1조 4천억가량. 대웅제약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제약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비만 치료제의 관련 기술과 그걸로 오로지 주가 평가를 받는 펩트론이나 올릭스, 뭐 D&D 파마텍, 뭐 이런 정도. 대웅제약은 이런 그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지만 다른 제약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별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이 펩트론과 올릭스를 가지고 많이 설명을 드리고요. 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잡아놓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D&D 파마텍은 좀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얘는 워낙 주가 변동이 커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잡기보다는 조정이 많이 나왔을 때 밑에서 잡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바이오텍들이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최근 시장이 좀 힘들지만, 예, 슬슬 연초 연말에 부각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온다는 거, 요거 좀 봐주시고, 또 일반 이제 그 항암제 개발한 알테오젠, 이각캔베, 포르노이, 뭐 이런 녹십자, 뭐 이런 것들 외에, 그 다음에 최근에 줄기세포와 비만 치료제 이 양대 산맥에서 주가 흐름이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 예,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코스피 지수와 최근에 코스닥 지수입니다. 많이 빠졌죠. 하지만 이런 이제 바이오 종목들도 조정을 받고 밀리긴 했지만 반등 힘은 굉장히 강하다는 거, 예,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쪽을 계속 좀 보시고, 요 세 종목들, 그 다음에 중소형 종목 중에 메디포스트 말씀드렸고, 파미세는 좀 조정을 줘야 될 것 같고, 피보존제약 같은 경우도 약간 조정시, 눌림시 이제 체크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